길게 얘기를 못하는 게 저희가 이 앞에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한 MJ입니다. 굉장히 민망한 장면인데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죠. 많이들 중문편을 보시고 쉬는 강좌들 직접 시음기를 좀 듣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준비를 하던 차에 제가 올트모어하고 듀어스를 사왔고 크라이겔라키와 아버펠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잖아요. 마침 제주도에 갔다 온 제 지인이 요거 크라이겔라키를 구매를 했다, 덕분에 잘 샀다, 같이 한잔 먹어보자 해가지고 뜻하지 않게 원래는 너무 취중이라 이거를 영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게 마시면서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 뭐 이런 정도로 약간 같이 술 먹는 것처럼 진짜 저희 둘 다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거는 저런 맛이 나는구나, 요건 요런 맛이 나는구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한번은 제가 요 올트모어를 할 건데 크라이겔라키 제가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한번 맛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듀어스 바카디 소속입니다. 다 지금 이제 형제들인 거죠. 올트모어가 있고 아버펠디가 있고 듀어스에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우리도 싱글몰트 낼 수 있는데 해가지고 굉장히 뒤늦게 따라온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듀어스 요거 18년 왜 샀냐, 아니 그 네모난 거, 그 예쁜 거 더블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가격에 여러분 차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제일 오리지널리티가 뭔지를 맛을 봐야. 저는 그래서 글렌모렌지 같은 거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오리지널 10년 숙성 그거를 제일 먼저 드셔보시라 늘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듀어스의 뭐 새로운 도전 이런 것도 좋지만 요게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키몰트가 아버펠디, 뭐 서로 이렇게 술을 납품을 하는데 이걸 한잔 하고. 더블 진짜 올해 상도 받았어요. 더블이 큰 상을 받았는데 블라인디드 스카치 위스키에서 1등을 했던 그 더블을 사지 않고 굳이 제가 오리지널을 사왔어요. 오리지널이라고 하긴 참 그런 게, 블렌디드 위스키는 오리지널리티가 좀 다르죠. 어쨌든 요 1899년부터 생산돼서 아직까지 발매되고 있는 화이트 라벨, 이거는 무려 40개의 싱글 몰트를 섞어서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와, 그러면 120년 동안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스카치 위스키의 역사가 뭐 많이들 오래된 것처럼 이 회사도 1846년에 존 듀어라는 아저씨가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리코어샵을 했어요. 와인도 팔고 뭐 위스키, 보드카 이런 다양한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리코어샵을 했는데, 퍼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든버러 북쪽에 퍼스 하이 스트리트라는 상점을 열고, 와인이나 이런 거는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가져다가 팔지만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게 자기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증류소에서 받아다가 자기가 블렌딩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토어 픽의 어떤 더 적극적인 버전이랄까? 자기가 맛을 보고 이거를 병입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나름 반응이 괜찮았나봐요. 그래서 잘 팔렸고 점점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무려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이 이 사업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참 이것도 그 아저씨의 복이에요. 알렉산더 듀어가 처음에 같이 합류를 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공부하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방에 혼자 앉아서 이거 한 모금씩 마셔가면서 이건 이런 맛이구나 막 공부를 많이 했대요. 두 번째로 합류한 토미 듀어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영국 왕실에 납품할 수 있는 권리인 로열 워런티를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자귀도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두 개가 잘 맞았던 거죠. 존 듀어 아저씨가 돌아가고 나서 두 아들이 굉장히 사회를 키웁니다. 엄청나게 확장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2019년 판매량 6위, 2020년 판매량 4위. 굉장한 거죠. 이름도 별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나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 판매율이 급증하던 18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유명한 일화가 또 있습니다. 1891년에 여러분들 아시죠? 철강왕 카네기 들어보셨죠? 엄청난 부를 쌓았던 그가 미국의 벤자민 대통령에게 선물 겸 납품을 합니다. 박스째 백악관에 들여놓은 거죠. 그리고 모두가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버번 위스키도 훌륭한데 왜 굳이 스카치를 마시냐 했는데 그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국민들까지도 다 사다가 먹고, 우리도 2015년 16년에 듀어스 대란이 있었더라고요.
마트에서 12년 숙성이 단돈 3만원대 나온 겁니다. 라이벌 바뀌고 수입사가 바뀌고 철수하고 하면서 그랬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엄청 싹쓸이를 했던, 최근에 맥켈란 12년 대란처럼 오히려 저렴하니까 더 많이들 사셨겠죠. 워낙에 부드럽고 밸런스도 좋다 보니까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거 18 사실 블렌디드 위스키는 부드러움이 강점이라서 향도 너무 달죠. 달큰하네요. 내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달큰하다. 이 뒤에가 진짜 꿀물 맛 나지 않아요? 나는 그 직원분이 그렇게 뚜껑을 따기도 전에 꿀물 맛이 나요 이럴 때 좀 과한 표현이다. 뚜껑을 따야 냄새라도 나지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아보펠디가 궁금하기는 해요. 맞아요. 제일 벌꿀 향이 많이 난다는 게 아보펠디인데,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중문에 가서 구매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은 그게 키몰트를 쓰인 블렌디드인 듀어스. 이 듀어스 오리지널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진짜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제가 더블이랑 비교를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바디감도 나쁘지 않고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진 않은데 맛은 가볍지. 근데 뒤에 결코 피니쉬도 지지 않고 100불 아래거든요. 98불. 100불이라고 치면 심지어 1리터인데 이 꿀물 맛. 가성비는 참 저는 인정합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크라이겔라키. 어떻게 보면 신생이지만 여기 되게 희한한 표현이 써있어요. 보통 이스테블리시드 아니면 신스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는 올드 패션드인 189 이상한 말이 써있어요. 아니, 올드 패션드는 칵테일의 이름이기도 하고 굉장히 모호한 말이잖아요. 아니, 그 당시부터 뭔가 올드 패션이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캐스크도 되게 애매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핸드메이드 캐스크다. 그런 게 어디서 다 손으로 만들지? 그럼 공장에서 나오냐? 모든 설명들이 좀 되게 모호하게. 네, 사실 자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맛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를 또 주셨어요. 사실 이 자리에는 없는데 카발라 쉐리가 또 들어와. 사실 제가 그 작가님 영상 보고 아보펠디랑 크라이겔라키 두 개를 사겠다라고 그죠. 이제 마음먹고 갔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그 면세점 직원분 설명을 엄청 듣고, 그래도 중문에 왔는데 까발란 구경이나 좀 하자.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네, 갔는데 솔리스트 쉐리가 없었거든. 내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요즘에. 저도 작년 12월에 갔을 때도 없었었는데, 맞아요. 이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또 57도, 58도 사실 보통 이렇거든요. 그렇죠. 60도가 넘는 도수에 잘 없거든요. 6년 원래 7년 숙성인데 그죠. 10년 숙성. 10년을 넘기지 않아요. 보통 8년, 맥시멈 8년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때 카발란 편에서 얘기했던 이한창, 그런 블렌드 마스터 아니면 마스터 디스틸러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술의 맛은 이 오크통을 열었는데 아직 아니야 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정도 됐다 해서 병입을 해서 파는데, 그냥 우연히 그게 숙성 기간이 10년이 넘어버렸고, 무조건 길게 숙성시킨다고 도수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침 60도가 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나중에 굉장히 디테일한 비교인데, 요런 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아바펠트까지 구해와가지고 중문 에디션으로 중문 선수들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작가님 말씀하신 쿠폰 적용해가지고, 저는 또 2인이 아니어서 10%밖에 할인이 안 되는데도 13만 중반대니까, 그죠. 60도가 넘는 술을, 그 아름다운 술 1리터인데 심지어 이거는 살 수밖에 없는. 무조건 사야죠. 그 쿠폰 진짜 꼭 챙기셔야 돼요. 공항에서 내릴 때. 크라이겔라키입니다. 크라이겔라키는 계속해서 증류소가 존재해 왔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증류소였습니다. 에버펠디는 오히려 듀어스의 키몰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에버펠디 증류소의 방문객 센터 자체가 듀어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라이겔라키는 그거보다도 더 나중에 2014년에 나왔어요. 진짜 최근이죠. 그러면서 제가 취중에 놀리듯이 얘기했던 올드 패션드가 사실은 고전의 방식을 그대로 만들어 왔다, 우리의 어떤 그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웜터브라고 해서 증류한 원액을 식힐 때 아주 오래전의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쉐리 캐스크에 떫고 그런 쌉싸래한 맛이 아닌데 쉐리처럼 그런 맛이 난다. 이게 황 맛이 납니다. 유황온천 이런데, 그런 데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황의 냄새가 나는데, 그런 방식으로 식히면서 나는 냄새가 우리가 맡기에는 그런 황 냄새 같은 거죠. 숙성 연수가 굉장히 독특해요. 15년도 아니고 18년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17년, 그리고 이 앞에도 12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13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보다 고숙성 23년인가? 굉장히 또 그것도 독특해요. 물건 구하기 힘들다.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이겔라키를 구할 기회가 있으면 숙성 연수별로 사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먹어봐야 이건 이런 가치가 있구나 해서 또 추천을 드리니까, 이제 13년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엔트리고, 그렇죠. 거기서 한 단계 올리면
확실히 맛이 다르거든요. 심지어 13년은 되게 저렴한 데다가 1리터래요. 맞아요. 따란. 아니 이 레이블이 너무 색깔이 이쁘다. 이 빈티지한 하늘색. 저는 보통 이제 주주라고 부르거든요. 술 주인이니까 주주 맞죠? 주주가 개봉을 하는 걸로 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이렇게 손만 좀 나오는 걸로. 아름답다. 그림도 되게 귀엽고. 크레겔라키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사이드 소속이고 원래 증류소가 있었는데 그냥 납품만 했던 거죠.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싱글몰트 회사들 중에 자기네 이름을 내걸지 않고 납품만 하다가 그럼 우리도 우리 거 해볼래 해가지고 나온 싱글몰트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와, 정말 안 타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야, 소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와, 진짜. 군침 돌게 만드는 게. 내가 많이 따라보면 이 목이 짧은 애들일수록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딸지기도 전에 약간 소리가 엄청 그죠. 나요. 이게 첫 잔에서 제일 잘 나니까 첫 잔을 즐기셔야 돼요. 첫 잔만 나는 거군요. 첫 잔만 나요. 첫 잔만 나요. 덕분에 제가 또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 직원분 복 받으실 거예요. 향이 뭐 그렇게 대단히 강하진 않아요. 근데 코를 또 찌르는 근데, 또 네. 부분이 있네요. 이 색감도 그렇고 또 오픈 딱 했을 때랑 나중이랑 맛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듀어스도 제가 처음 사서 먹었을 때 그때 드셔보셨잖아요. 그때보다 더 달아졌어요. 블렌디드는 사실 오픈하면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사실 다른 술은 뭐 오픈하면 그 변하는 걸 즐기는데 블렌디드는 맛이 좀 약해지고 지금처럼 단맛이 뭐 강해질 수도 있고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스파이스가 코 엄청 찌르네요. 우와. 근데 그리고 약간 짭짤함도 있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중간 맛이 되게 특이한데? 와인의 드라이한 맛이 확실히 있어요. 중간 맛이 혀를 이렇게 착 젠틀하게 감싸는 게 아니라 쫙 한번 감싸고 쑥 들어가는데 그 피니시까지 쭉 이어집니다. 혀에 계속 감돌아요. 그죠? 계속 드라이가 남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와인 중에서도 탄닌 맛이 강한 시큼하지 않은 그런 와인 느낌? 피니시도 굉장히 길다. 혀 뿌리에 혀가 약간 얼얼한 그죠? 느낌 있잖아요. 바로 되게 특이하네요. 팔레트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네. 황 맛이 납니다. 위스키를 되게 많이 마셔본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처음 느껴보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근데 직원분이 그냥 이건 좀 드라이하고 넘어갔는데 엄청 혀에 쫀쫀하게 붙는 드라이함이 있어요. 이게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혀에 그치? 지금 얼얼해요. 스파이스를 포함해서 이거 뭐지? 도수가 높기는 해요. 46도? 뭐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들도 이렇게 펀치를 막 주지 않거든요. 매운 꿀물 같아. 그러네. 좋은 표현이네. 좋은 표현이네. 꿀물인데 혀를 맵게 하는 그런. 근데 뒤에가 굉장히 좋다. 예. 천천히 이게 쫀득하게 남아있네. 혀뿌리에. 이게 조금 더 에어링 됐을 때는 어떤지 또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네. 맞아요. 근데 혀랑 입천장 조금 맵고 넘어갔을 때 목넘김이라든가 그 이후에는 여운만 쭉 남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혀가 그러니까. 얼얼한 위스키는 또 CS도 아닌데 처음인 것 같아요. 특이하네 진짜로. 진짜 맛이 특이하다. 근데 확실히 드라이함이 엄청나다. 진짜 말백이나 쉬라 같은 그런 막 바디감 강한 와인 먹는 그런 혀에 달라붙는 맛? 제가 이거 길게 얘기를 못하는 게 저희가 이 앞에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 좀 누수가 있을까봐 표현을 많이 못하게 되네요. 중문에서 얻은 정보인데 네. 클라게르키 17이 중문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대요. 근데 맞아요. 수입사에서 너무 싸게 들여와서 아. 조만간 올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산 것도 있어요. 그렇긴 해요. 네. 일단 사실 위스키는 오늘이 제일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은 이번에 그럴 수 수입화 있어요. 물량이 끝나면 이거보다는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들어서 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주공항에서 많이 겪으셨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다니까요. 저 사실 당일치기로 가서 사왔는데 사람들이 그 비행기 값보다 비싸지겠냐 했는데 비싸집니다. 왜? 없으니까. 면세로 못 사버리거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기왕에 중문에 갔는데 선택장애가 온다 그러면 사실 요거는 좀 굉장히 드라이한 맛이고 아버펠디라든가 다른 또 단맛이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지금 요거 사시고 약간 홈쇼핑 느낌이긴 한데 그렇죠. 뭐 사실 뭐 협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거면 한 병 주시든가. 아무튼 위스키의 가격 변동이 특히 코로나 이후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피셜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나중에 이게 사실 주테크가 이걸 팔아서 돈이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팔기도 어렵고 그 정도까지 할 거면 주류 판매 면허를 받으셔야 되고요. 내가 사놨는데 이게 비싸지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그렇죠. 마치 집도 아닌데. 17년 숙성을 10만 초반대, 맞아요. 11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사실 좀 흔치 않죠. 그리고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굉장히 드라이하면서도 단맛이 두 개가 동시에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춘 딱 그런 위스키입니다. 일단 제가 그냥 정보도 사실 별로 없고 공부도 제가 안 한 상태로 그냥 오늘 저녁 먹자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할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 맛으로만 봐도 충분히 드셔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울트모어 21년 이게 너무 비싼데 이거 어떻게 사요? 내가 먹어봐야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사실 아마 유튜브 안 했으면 와이프도 사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먹어보고 조만간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살루트. 어떻게 알았지? 구독자니까요. 쌀로타고 딱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찍은 것 중에서 얼마나 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떠들었기 때문에 원래 두서 없는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하죠.